까치 호랑이 그림. 민화하면 까치 호랑이 그림이 떠오를 만큼 까치 호랑이는 우리나라 민화를 대표하는 주제예요. 까치 호랑이 그림은 기쁜 소식을 물어다주는 새인 까치와 음력 첫째 달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호랑이를 함께 그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표현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나쁜 귀신은 막아주고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새해 첫날이면 궁궐문이나 서민 가정의 대문과 창문에 까치 호랑이 그림을 붙여서 잡귀를 쫓았어요. 까치 호랑이 그림을 보면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있고 소나무 위에 까치가 앉아 있어요. 이 호랑이 무서워 보이세요? 고양이처럼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까치 호랑이 그림에는 사팔눈을 한 호랑이, 얼굴이 고양이 같은 호랑이, 솜사탕처럼 푹신해 보이는 발을 한 호랑이 등 호랑이가 아주 우스꽝스럽고 친근하게 표현됐어요. 반면 소나무 줄기에 앉은 까치는 호랑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놀리는 듯 당찬 모습으로 표현돼 있어요. 까치 호랑이 그림에는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민화에서 우스꽝스러운 호랑이는 권력을 내세워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부패한 관리를 상징하고 까치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작고 야무진 까치가 크고 미련한 호랑이를 혼낸다고 생각하면 통쾌해지는 것 같아요.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대부분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죠. 잡귀를 쫓는 액마기 그림에는 호랑이가 귀신을 잡아야 하니까 무섭게 그려지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림에서는 웃고 있어요. 만화처럼 눈이 튀어나오거나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보이지 않아서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실제 호랑이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만 평소 억눌려 왔던 불만을 호랑이를 통해서 표현하다 보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 그림을 좋아하고 민화의 대표 그림으로 여기는 건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산이 많아서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말에는 동대문 밖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냥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호랑이를 산신으로 믿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신도에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생의 반을 호랑이에게 물려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화를 입은 사람 집에 조문 가는데 쓴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수원 팔달사의 벽화로 그려진 담배 피우는 호랑이 그림은 호랑이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고 토끼가 담뱃대를 호랑이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다른 토끼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호랑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지금은 동물원에나 가야 호랑이를 볼 수 있지만 옛날부터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동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 민화 호랑이 그림이 유행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화가들이 호랑이를 그렸어요. 우리나라 느낌을 담은 호랑이 그림이 자리 잡은 시기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가 대유행이었어요. 또 우리의 자연을 그림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랑이 그림도 중국식으로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느낌을 담아 등장하게 됐어요. 조선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김홍도가 그린 송하맹호도는
슬금슬금 걷던 호랑이가 갑자기 정면을 향해 머리를 돌린 순간을 그린 그림으로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꼬리를 들어 올리고 몸을 돌려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호랑이 모습이 적을 공격하기 직전 같이 보이지 않나요? 과감하게 배경을 생략하고 그림 위쪽에는 소나무 줄기만 그려서 호랑이를 강조했어요. 여기서 소나무는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호랑이 터럭 하나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그려 넣었어요. 송하맹호도는 우리나라 호랑이의 위엄이 잘 드러나는 사실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운룡도. 용은 호랑이만큼이나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용은 봉황, 거북, 기린과 함께 4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인 사령수랍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록을 보면 낙타 머리,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소의 귀, 뱀의 목,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 호랑이의 발바닥이 합쳐진 것이 용의 모습이라고 해요. 용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왕에 관한 많은 것을 용으로 표현하거든요. 왕의 얼굴은 용안, 왕의 덕은 용덕, 왕의 지위는 용위, 왕이 앉는 의자는 용상, 왕의 옷은 용포, 왕이 흘리는 눈물은 용의 눈물이라는 뜻의 용루라고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인 태조 어진을 보면 어깨와 가슴에 용무늬가 있는 골룡포를 입고 용무늬가 곳곳에 새겨진 용평상 위에 앉아 있어요. 운룡도는 구름에 쌓여 꿈틀거리고 있는 용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운룡도를 보면 용의 눈물처럼 눈에서 나온 더듬이가 좌우로 휘날리고 있고 등줄기에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입을 크게 벌려 이글거리는 여의주를 삼키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용 그림 중에서 가장 번위 있는 그림은 황룡 그림이에요. 동양에서는 동서남북과 중앙을 5가지 색에 비유했는데 중앙을 뜻하는 황색의 황룡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용이 사람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믿었죠. 바다와 큰 강은 물론이고 우물이나 작은 개천, 큰 바위 아래, 마을 샘터에도 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사람들의 이런 믿음은 신앙에 가까워서 땅은 산신령이 다스리고 하늘이나 바다는 용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죠. 하늘의 천둥, 번개, 비바람을 다스리는 용은 용신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용은 용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별주부전을 보면 천하의 모든 물 가운데 동해와 서해, 남해와 북해 4바닷물이 가장 넓고 크다. 그 4바닷속에 각각 용왕이 살고 있다. 라고 나와 있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거친 바다 용왕에게 풍어제를 지냈어요. 용왕이 화가 나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고기잡이는커녕 목숨도 잃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신라시대 궁중에서는 가뭄이 들면 용 그림을 그려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런 풍속을 화룡기우라고 해요. 화룡기우의 그림으로 청룡도가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흙을 빚어 만든 용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토룡기우라는 새로운 풍속이 등장했어요. 용을 오방오색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룡, 남쪽은 정룡, 북쪽은 흑룡, 중앙은 황룡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해마다 농촌에서 지신밟기나 풍물놀이를 할 때 용을 그린 용신 깃발을 내걸었거든요. 용이 비바람을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가 적절히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새해 첫날 대문에 용과 호랑이 그림을 붙이는 풍속이 유행했어요. 이런 풍속을 문배라고 하고 이 그림을 용호문배도라고 했어요. 옛사람들은 호랑이가 불, 물, 바람과 관련한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용은 오복을 가져온다고 해서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과 호랑이는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지킴이였어요. 하지만 그림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서민들은 그림 대신 용을 뜻하는 글자나 호랑이를 뜻하는 글자를 문에 붙이기도 했어요.